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강한 채소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먹던 그 채소 한 접시가 사실은 관절을 붓게 만들고 아침마다 몸을 굳게 하고 이유 없이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건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래서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다들 그러니까 괜찮다고 넘겨왔던 그 신호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불편함의 시작이 바로 식탁 위, 착한 얼굴을 한 채소였다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불편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채소를 집어들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고 계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건강과 내일을 위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만약 영상이 끝났을 때 이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였다라고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초록색일수록 좋고 매일 꾸준히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어떤 채소는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면 우리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하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몸속에서 염증을 만들고 독소를 가두고 회복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고 무릎이 뻣뻣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식사를 하고 나면 이유 없이 배가 더부룩하고 머리가 흐릿해져서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날은요. 발목이나 얼굴이 자주 붓고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가는 느낌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잘못 짚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일부 채소들은 나이가 든 몸에서 염증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장 안에 독소가 머무르게 만들고 그것이 혈액으로 새어나가 전신에 퍼지도록 부추깁니다. 그 결과 관절은 더 아프고 근육은 회복되지 않으며 뇌는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면서 서서히 몸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왜 이유 없이 아픈지, 왜 예전보다 회복이 느린지, 왜 머리가 자주 흐려지는지 그 출발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 바로 당신의 식탁 위에 놓여있는 채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 실체를 드러내겠습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온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도록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고 머리가 멍해지며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음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벽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특정 채소들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영양분이 아니라 자극 물질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장 안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성분들은 장벽을 자극하고 미세한 틈을 만들어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이 현상을 많은 전문가들은 장누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느끼는 증상은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관절과 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무릎이 유난히 아프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굳어있는 느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느낌은 밤사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전날 먹은 채소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안 해서, 잠을 설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넘겨버립니다. 더 교묘한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하루 이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염증의 불씨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같이 같은 채소를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반복해서 먹고 있다면 그 자극은 누적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소량만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만 이미 몸은 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잘못 해석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어떤 채소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왜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 위험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의 몸 역시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채소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아무 의심 없이 접시에 올리는 채소, 샐러드나 반찬으로 너무나 익숙한 그 식재료입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늘 몸에 좋은 채소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지 않고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있어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좋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몸에서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지는 나이트쉐이드 계열에 속한 채소로 솔라닌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성분을 비교적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면역 시스템은 이 물질을 자극적인 침입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 염증은 갑자기 심하게 아픈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대신 아주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절과 근육을 괴롭힙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유난히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쉽게 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항상 남아있는 느낌,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한 번쯤 식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 속 솔라닌은 몸속 염증 경로를 자극해 이미 예민해진 관절 부위에 작은 불씨를 계속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회복에 써야 할 힘이 염증을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지를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피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몸이 음식과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지를 반복해서 섭취할수록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반응도 빨라집니다. 실제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지를 포함한 나이트쉐이드 채소를 식단에서 제외했을 때 아침 관절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손의 힘이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불필요한 자극과 싸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끊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지를 먹고 나서 몸이 더 가벼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둔해진 느낌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지 대신 비슷한 식감의 다른 채소를 선택해보세요.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고 솔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채소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들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채소는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르고 국에도 들어가고 샐러드에도 자연스럽게 섞이는 옥수수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먹기 편한 채소로 여겨지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 재배되는 옥수수는 우리가 어릴 때 먹던 옥수수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옥수수는 당분 함량이 매우 높고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속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옥수수를 먹고 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갑작스러운 피로감이 몰려오고 머리가 멍해지며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식곤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단순히 피곤함만 남기지 않습니다. 반복될수록 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특히 뇌는 혈당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원인이 바로 전날 먹은 옥수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옥수수에 들어있는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6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옥수수를 자주 먹으면 몸속에서는 염증을 촉진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얼굴이 잘 붓고 반지가 갑자기 꽉 끼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음식으로 인한 염증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옥수수를 줄인 사람들 중에는 며칠 만에 오후에 극심한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이유 없이 가라앉던 기분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옥수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강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옥수수 성분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부터는 접시에 올라온 옥수수를 아무 생각 없이 집기 전에 몸이 보내온 신호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피로와 붓기, 그리고 흐릿해진 정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채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건강한 식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파프리카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의 선명한 색만 봐도 몸에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진 시기에는 이 채소가 생각보다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역시 나이트쉐이드 계열에 속하며 캡사이신과 유사한 자극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분해 효소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를 하고 나서 가슴이 따끔거리거나 속이 쓰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식도와 위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소화기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프리카를 먹은 뒤 몇 시간 혹은 하루가 지나서 갑자기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채소로 인한 염증 반응은 2일에서 길게는 3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인을 연결하지 못합니다. 월요일에 먹은 음식이 수요일에 무릎 통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자극에 대한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파프리카 속 자극 성분은 관절 주변에 염증 신호를 남기고 이미 약해진 연골과 인대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는 사람일수록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어도 시원하게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이 식탁 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파프리카를 식단에서 제외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던 경우도 보고됩니다. 이는 파프리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몸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강식품이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파프리카를 먹은 다음 날 유난히 몸이 무겁고 관절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등장할 채소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위안이 되었던 그 음식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채소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평생 동안 위로처럼 먹어왔고 배고플 때 가장 먼저 떠올랐으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들던 음식, 바로 흰 감자입니다. 구워 먹어도 삶아 먹어도 국에 넣어도 부담 없다고 여겨졌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60세 이후의 몸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흰 감자는 몸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즉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설탕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먹고 나면 잠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급격한 혈당 하락이 따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췌장은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고 세포는 점점 그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로 가는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만이 아닙니다. 흰 감자에는 글리코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장벽을 손상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약해지는데 흰 감자는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와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감자를 먹은 뒤 머리가 멍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예민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나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화와 염증 반응이 신경계를 자극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내부에서는 계속 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흰 감자를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이런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몇 번 괜찮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소량만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몸이 이미 지쳐있고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약을 찾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식단에서 흰 감자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흰 감자 섭취를 줄인 뒤 혈당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감자는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의심하지 않았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 편안함이 정말로 몸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익숙함이었는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채소 이야기가 끝나고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는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채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다시 힘을 되찾게 해주는 선택에 대해 말할 차례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쳐온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 양배추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보라색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항산화 작용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노화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찾아다니며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수리공들이 온몸을 돌며 망가진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생각이 또렷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보라색 양배추는 이런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유지되면 혈류가 개선되고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이 몸 전체에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갑던 느낌이 줄어들고 쉽게 숨이 차던 일상적인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약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장 건강입니다. 보라색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에 좋은 균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기분과 감정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거나 사소한 일에 쉽게 예민해지던 사람들이 점차 안정감을 되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잔잔한 에너지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보라색 양배추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도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잘게 썰어 샐러드에 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씹는 식감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자극적인 양념 없이도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라색 양배추를 먹기 시작한 뒤 몸이 조금씩 정돈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으로 지쳐있던 몸에 이 채소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회복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등장할 채소는 혈관과 심장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화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다음 채소는 그 변화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 때문에 피하거나 조리하기 번거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채소도 드뭅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이 붉은 채소는 겉모습과 달리 혈관과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열리면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고 심장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비트를 먹고 나면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던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혈류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뇌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이유 없이 따라다니던 멍한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고 말이 더 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차갑던 사람들은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혈액이 말초까지 제대로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질환과 뇌졸중,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커지는데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트의 베탈라인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관절 통증의 근본 원인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몸을 이끕니다. 그래서 비트를 먹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덜 굳어 있고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일 때 느껴지던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이것은 억지로 운동을 늘린 결과가 아니라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비트는 조리법도 단순합니다. 통째로 구워서 껍질을 벗겨 먹거나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도 충분합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양을 줄여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비트를 섭취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로 답해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겉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되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채소가 등장합니다. 크기도 작고 한 줌이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 어떤 채소보다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일반 브로콜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식재료라고 봐야 합니다. 이 작은 새싹 안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훨씬 더 농축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항산화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방어물질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시스템 자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설포라판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NIF2라는 스위치를 켜는데 이 스위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는 몸의 핵심 방어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면 몸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피로의 성격이 바뀝니다. 하루 종일 축 늘어지던 무거운 피로가 아니라 활동 후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정상적인 피로로 바뀝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이전에는 버겁게 느껴졌던 일들이 다시 정리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세포 환경 자체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뇌 보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는 노폐물과 손상된 단백질이 쌓이기 쉬운데 브로콜리 새싹은 이런 축적 과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회복되고 말이 막히는 순간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깜빡하던 작은 일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뇌가 다시 정리될 공간을 확보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새싹은 간의 해독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물이나 환경 독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개선되면서 몸 전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유 없이 느끼던 답답함이나 무거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이 변화의 일부입니다. 몸이 불필요한 독소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생으로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매일 한 줌 정도를 샐러드나 반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채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 진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변화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주는 채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진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흔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한 장의 잎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몸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기준점이 됩니다. 시금치의 핵심은 철분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성분들은 눈에 먼저 쌓여 시력을 보호하고 동시에 뇌로 이동해 인지 기능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자가 흐릿해지고 밝은 빛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눈이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호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보호막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또렷해지고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에도 작용합니다. 혈관벽에서 나쁜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던 느낌이 줄어들고 이유 없이 불안하던 감정도 잦아듭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이 미네랄은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불면, 불안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하면 몸은 서서히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지방 소화를 늦추는 작용입니다. 이 작용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식사 후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갑작스러운 허기나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몸이 더 이상 극단적인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하루의 리듬이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이어트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노화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금치는 생으로도 익혀서도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과 신선한 에너지를, 익히면 눈과 뇌를 보호하는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양이라도 시금치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덜 무겁고 생각이 또렷해지고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채소를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몸에 들일 것인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그 재료는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다면 지금 이 선택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